최근 가수 구준엽 씨의 부인인 대만 배우가 독감에 걸린 뒤에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 독감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행은 감소세지만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련 내용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말 올 겨울에 독감 때문에 크게 고생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이 수치로만 봐도 정말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플루엔자의 표본감 시체계가 좀 변형이 된 해가 2016년인데요. 2016년 이후에 10년 내에 이제 거의 그 한 주간에 99.8명 정도, 그러니까 외래 환자 1000명당 99.8명까지 올라간 거는 이제 최고기라고 경신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아주 가파르게 오르는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환자가 많은 게 아니라 중증 환자들도 많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또 사망하기도 하는 일들이 실제로 1월 초부터 1월 중순까지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올해 독감 걸리면 유난히 더 아프고 그 증상이 오래 갔다고도 하는데 네. 이번 독감의 특징이 어떤 거라 보십니까? 사실 독감 증상 자체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근데 다만 독감에 걸린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한 지가 오래됐던 분이 오랜만에 걸리게 되면 이런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것들 또는 증상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합병증의 발병도 좀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감염된 분들, 특히 코로나19 동안 유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감염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번 유행이 심해지면서 많이 걸리다 보니까 좀 심하게 앓는다고 느끼셨던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해마다 보면은 독감의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일단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A형 같은 경우는 뭐 H3N2, H1N1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B형도 이제 있어서 세 가지가 유행을 하는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H3N2랑 H1N1 두 가지 A형 바이러스 같이 유행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증상도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했고 또한 이제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많이 걸리기도 했지만 젊은 층에서의 발병도 상당히 높았고 특히 젊은 층에서도 폐렴 발생해서 입원하는 자가 상당히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가 유독 두 가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양상의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수치로만 봐도 지난달 초에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99.8명. 2016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감기 증상이 나타날 때 이게 감기인 것 같긴 한데 좀 심하다, 독감인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감기와 독감이 좀 결정적으로 어떤 점에서 증상이 다른지 좀 궁금하고요. 또 폐렴으로 악화할 경우에는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우리가 감기는 이제 호흡기 감염을 통칭하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유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독감은 인플루엔자에 의한 심한 감기를 표현하는 단어로 우리나라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심한 감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일단 증상의 차이를 이제 뭐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독감은 아주 심각하게 아주 빠르게 고열이 나기 시작하고 전신의 고열이요? 근육통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면서 예. 누구나 걸리면 뭔가 나 제대로 걸렸구나라고 느끼면서 시작하는 특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독감도 이제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심한 분은 심하지만 또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든 제대로 걸린 분들은 이게 정말 다르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감기가 좀 천천히 나타나고 발열이 없는 경우도 많고 기침이나 이렇게 가볍게 앓는 반면에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증상도 심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폐렴으로도 진행을 해서 뭐 심한 경우는 중환자실에 가거나 사망하는 경우들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폐렴이 고위험군, 특히 고령층에서 발생했을 경우는 뭐 기침이 계속 난다든지 발열이 좀 좋아지다 다시 더 심해진다든지 심지어는 호흡곤란을 느껴서 이제 가만 걷기도 힘든 상황들이 발생한다든지 심지어는 너무 폐렴이 심해지고 폐혈까지 동반돼서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쇼크가 온다든지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다시 독감 위험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게 이 고인이 되신 서희원 씨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거든요. 특히 좀 40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에 병세가 악화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원래 독감이 이렇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가요? 일단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고령층이라든지 아니면 예. 아이들 사이에서는 폐렴이나 이런 합병증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뭐 사망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젊은 층에서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아주 이제 좀 예외적으로 심하게 폐렴이 진행하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독감 자체가 폐렴과 같은 합병증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뇌염이라든지 또는 뭐 심근염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합병증들이 발병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 그런 경우는
경우에는 젊은층 또는 아이들에서도 사망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질병은 맞습니다. 예. 이 독감이 아주 뭐 드문 건 아니고 사실 지내다 보면 주변에서 네. 이따금씩 독감 걸렸다는 얘기 듣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 독감 그냥 한 번 앓고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 독감이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원래 좀 확률이 높은지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인플루엔자에 걸리고 나면 이제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의 폐의 점막들을 손상을 시키게 되면 예.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일어나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폐렴구균이라든지 황색포도알균 같은 아주 병독성이 강한 그런 세균들이 우리에게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뭐 주로 고위험군에 많이 걸리긴 하지만 젊은 층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혹시나 이제 독감이 걸리고 열이 오래 난다든지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호흡곤란이 생기면 젊은 분들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평소에 기저질환이 없고 또 젊은 층이어도 이 독감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가 급성으로 좀 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예, 일단 뭐 사망률이 높지는 이제 젊은 층에 높지는 않지만 예. 네. 연간에 저희도 뭐 이제 뭐 사망 환자를 많이 보진 않지만 1년에 20, 30대나 40대가 인플루엔자 시기에 중환자시까지 가는 케이스는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더 심각해지면 사망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흔하지는 않겠지만 없는 건 아니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폐렴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가 때를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 아주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는 느낌, 특히 일주일 이상 발열이 지속된다든지 호흡곤란이 동반됐거나 아주 심한 흉통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게 폐렴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이제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해서 반드시 엑스레이 찍어보고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증상이 뭐 독감의 경우에는 발열, 또 고열, 그리고 근육통을 동반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 또 폐렴으로 가면은 기침이 너무 심하고 또 네. 호흡곤란이 나오고 이런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위험한데 그 경우에는 증상도 조금 다르기도 하다고요? 예, 특히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폐렴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열이 별로 안 나기도 하고 증상이 모호하게 나타나고 그냥 의식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식이가 좀 식사를 좀 못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던 분이 식사 패턴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활동 패턴이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누워서만 지낸다든지 이런 경우에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폐렴 발생을 의심하고 반드시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되고요.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잘 먹던 애가 잘 못 먹거나 아니면 호흡곤란이 있어서 말도 잘하던 아기가 말도 잘 안 한다든지 가만 누워서 그냥 완전히 그냥 쓰러져서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폐렴인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뭐 식욕이 부진하다거나 여러 가지 네.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또 지금 코로나19가 사실 아직도 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합병증이나 폐렴 같은 게 또 코로나19랑은 좀 증상적인 면에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제 그 인플루엔자에 의한 경우는 사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도 폐렴을 일으키긴 하지만 대부분은 2차적인 세균 감염에 의한 폐렴이 상당히 더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데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폐렴을 상당히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뭐 네. 그 이후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병의 발생 기전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특히 호흡기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랑 이제 인플루엔자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네.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특히 겨울철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진료를, 특히 고위험군은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지금 조금 겁은 나더라도 모두가 상급병원에 갈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더 그렇습니다. 응급한 환자가 있을 수도 예. 있고. 그러면 어떤 경우, 뭐 어떤 증상이 느껴질 때 상급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은 집에서 이렇게 한다면 독감도 어느 정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덧붙여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진료를 받고 예. 조기에 치료제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독감의 진단하고 치료는 모든 의원급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의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셔야 되는 경우들은 호흡곤란이 동반됐거나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기침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제 네. 얼굴이 뭐 파래지는 증상 같은 그런 호흡곤란이 악화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급하게 응급실에 방문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에서는 뭐 좀 먹으면 좋다거나 이런 약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고열이 나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들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열 나는 경우는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약간 이제 열을 좀 떨어뜨려 놓으면서 이제 병원이나 또한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는 이제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할 것 같고 네. 또 독감 발생 뭐 최근에는 감소세라고는 하지만 이제 봄이 다가오면 봄철에는 또 B형 독감이 네. 유행할 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좀 확실한 예방책, 예를 들어서 뭐 백신 접종 어떤 게 가장 확실한 예방책일까요? 이미 외래에는 B형 인플루엔자 환자가 이미 오고 있고요. 아. 이제 이 네. 부분이 이제 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접종이 늘면서 특히 청소년 중심으로 B형 인플루엔자가 보통 우리나라 3월, 4월까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A형 인플루엔자 걸린 분들도 B형 인플루엔자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방 접종 지금이라도 안 받으신 분은 하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인 예방 수칙인 뭐 증상일 때 마스크 착용을 한다든지 손위생 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평상시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감소세라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최근에 보이고 있다는 B형 네. 독감 말고요. 현재 뭐 감소세라고 해도 독감이 유행 중인 상태긴 하잖아요. 네. 이번 유행은 언제까지 좀 지속될 거라 보십니까? 일단 A형 인플루엔자 유행은 이제 잦아들고 있기는 하지만 B형 네.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제 이거를 넘겨받아서 릴레이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나라 내에서 B형 인플루엔자 보통 4월 정도까지 유행을 하고 길면 5월까지 유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 개학하면 아이들이 많이 걸리면서 유행을 키우고 이게 어르신들한테 전파되는 양상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에 대한 이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A형 독감이랑 B형 독감이랑 혹시 동시에 걸릴 수도 있나요? 예, 드물지만 동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죠? 예, 어떻든 뭐 이제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예. 그중에서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는 치료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증상만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병원에 아. 와서 검사를 통해서 내가 뭐 인플루엔자인지 또 내가 코로나19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한 번 독감에 걸린 사람이 또 걸릴 수도 있을까요? 예, 같은 계절 안에도 A형도 H1N1, H3N2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각각 걸릴 수 있고 예. B형에도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운이 없는 분들은 한 겨울에 이제 인플루엔자를 3번까지 걸리는 분들도 아이고. 있고요. 저희도 뭐 저희 직원 중에 지금 12월에 한번 A형 걸리고 지금 2월에 B형 걸린 이런 분들도 이미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독감이 감소세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심각한 상황이고 또 합병증이 생기거나 폐렴으로 또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요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 대부분 지역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게 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한랭 질환도 지금 심각합니다. 독감 예, 예. 이외에도. 네. 이 한랭 질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좀 주의를 해야 하는지도 당연히 따뜻하게 해야겠지만 네. 좀 주의할 지점에 대해서 좀 설명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운 경우에 호흡기 바이러스들의 활동이 높아지기 때문에 호흡기 바이러스의 활동성도 강화되고 호흡기 바이러스의 감염도 늘어나는 측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랭 질환에 해당되는 것 중에 저체온증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그냥 추운데 그냥 평상시처럼 얇게 입고 갔다가 저체온증 걸려가지고 전반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면역이 떨어지거나 사망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을 수 있고 또한 동상들도 생각보다 요새 또 많이 발생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추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갑 같은 거 안 끼고 나오시다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따뜻하게 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고 또한 손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차갑지 않게끔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옷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독감의 위험성, 증상 그리고 대비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